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기술적 분석, 거래량 이동평균, 추세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 이동지표는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쟤도 안 사용하니까 이거는 빨리 넘어가고, 추세지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식들이 나오거든요. 보조지표 조건식 있잖아요. 조건식을 갖다가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조건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딱딱딱 찝을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식을 한번 보죠. 자, 조건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보면 자, 기술적 분석에 보면 거래량 이동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거래량 이동평균을 뭐 돌파하네, 마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솔직히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채널 지표, 변동성 지표, 기타 지표, 뭐 거래량 지표 이렇게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조건식, 그러니까 모든 이런 보조지표를 다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쓸만한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 보조지표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MACD 시그널, MACD DOST인가요? 이게 DST인가요? OST인가? 그래서 MACD 있는데 딱 MACD만 알면 되겠죠. 자, MACD는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한번 띄워서 여기서 MACD를 한번 띄워보죠. 자, 여기서 이거 추세를 갖다가 일반 지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표 겹치기. 그죠? 추가죠. 지표 추가. 여기에서 MACD를 합니다. MAC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자, MACD 조금 더 긴 거를 한번 볼까요? 네오이즈 같은 걸 보면 지금 MACD는 간단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지표 12, 26, 9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명해 보면 나와 있어요. 설명해 보면 나오는데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숏은 12, 롱은 28, 그 다음에 시그널은 9예요. 그래서 이 기본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매매할 수 있냐면은 자, 얘네들이 올라오는 포인트 있죠. 음에서 양으로 올라오는 포인트. 즉 여기서 보면 지금 보라색 요 시그널을 갖다가 조금 더 주황색을 좀 길게 하는 게 낫죠. MACD 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 MACD 선이 시그널을 넘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시그널을 갖다가 MACD 선이 통과를 하는 포인트겠죠. 자, 이런 포인트 여기서 매수해서 쭉 가져가는 거예요. 또 뭐 있나요, 종목? 뭐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매수가 처음 떴네요. 여기서 매수가 처음 뜨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 그죠? 중간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 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선 있죠. 올라오는 선이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CD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시그널을 갖다가 MACD가 돌파를 하네. 여기는 매수 자리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시느냐? 자, MACD 시그널이 있고 MACD 뭐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뭘 하느냐? 기준선 돌파를 보시면 됩니다. 뭘 보냐? 자, 기준선 단기 12, 그 다음에 장기 26, 시그널 9, 그 다음에 MACD 시그널 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 이거 하나면 끝나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에다가 이제 거래량 조금 집어넣고 어딨어? 거래원이 아니라 거래량 한 10만 주 정도 집어넣고 거래량 한 10만 주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격 조건에서 얘가
등락률을 1% 이상으로 추가만 해놓으면 이건 진짜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 때는 뭐를 한다? 예, 관리 종목 우선주, ETF, 스펙, ETN 다 제거. 검색. 그러면 딱 나오는 18종목. 이 18종목이 오늘 이 시그널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돌파를 했죠. 그죠? 예, 오늘 돌파를 했어요. 우진비엔지도 오늘 돌파를 했네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한국파마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다음에 겹칠 때까지 긴 시간 동안에 올라오겠죠. 그죠? 젠백스지오도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MACD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MACD 이거 많은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이쁘잖아요, 색깔이. 그죠? 색깔이 이뻐요. 그래서 MACD를 많이 키워놓거든요. 제일 많이 해놓는 사람들이 밑에다가 이렇게 MACD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해놓냐면은 지표 겹치게 해가지고 일목균형표. 예, 일목균형표를 딱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한다. 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스팬, 후행스팬. 지금 저는 다 이게 빠졌는데 기준선 이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맨날 매매하죠. 이걸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뭐 차트 뭐 죽이네 뭐 하네 하는데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조지표 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은 다 분해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자, MACD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 MACD에서 기준선 돌파. 요거 하나만 뭐하고 기준선 비교. 이하에 있는 거. 기준값 돌파. MACD 영선을 상향 통과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예, 얘가 영선을 상향 통과하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얘는 모르겠다. 예,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값 이하다 뭐 이런 기준값 범위 요런 걸 반전 추세 요런 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는 괜찮다. 자, 요거는 이제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돌파를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뭐냐면은,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거. 쭉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점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겠죠. 그죠? 저점 포인트, 여기 저점 포인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요거에서 빼고요. MACD 요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요 반전을 갖다가 MACD 1분 연속 추세는 상승.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나오나? 맞네. 상승하는 종목들. 주로 상승하는 종목들. 반등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예, 이런 종목들이 찍히는데, 이거는 잘 안 사용해가지고 제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준선 돌파만 잘 사용을 하셔도 MACD는 충분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MACD 시그널. 뭐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또 똑같은 것 같고요. MACD 오실레이터인가요? 얘가 OSC가 뭐 오실레이터일 겁니다. 기준값 이것도 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이런 거는 안 씁니다. 예, 이런 거 안 했고. 그물망 차트. 그물망 차트는 예전에 했었는데, 예전에 이 그물망 차트로, 컬러톤 차트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쓰니까 이것도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LSR, US 이것도 안 쓰고 TSF 안 쓰고 EOF 파라볼릭
파라볼릭은, 자, 파라볼릭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파라볼릭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볼릭을 갖다가 찍으려면 여기서 지표 겹치기 하고요. 지표 겹치기. 파라볼릭이 PS OBB MACD PASR 이거죠. 예, 이게 파라볼릭이라는 거예요. 여기 점 나오는 거 있죠. 예, 점 나오는 게 파라볼릭입니다. 그래서 위에 점이 찍히다가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면 밑에서 찍히고, 위에 있으면 매도, 밑에 있으면 매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파라볼릭은 추세. 자, 추세가 일봉전 종가 대비 아닌데. 추세가 0.2 최대값 요거를 갖다가 상승. 일봉 연속 상승, 반전, 돌파, 파라볼릭 추세, 최대값, 일봉이 연속으로 상승한다. 요거 추가로 하면 반대로 나오는 것들만 나오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바닥에서 찍히는 것들. 그러니까 얘가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밑에서 이렇게 되다가 위에서 나오다가 지금 여기 밑에서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반전. 그죠? 반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MACD랑 뭐 파라볼릭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조지표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요거 하나만 조건식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위에서 점이 찍히다가 밑에서 오늘 처음 점 찍히는 것들. 아니네. 반전이 아닌가 보네. 잠깐만요. 요건 연속이고요. 반전. 상승 반전. 자, 요걸로 해야겠네. 자, 요걸로 할게요. 다시 상승 반전. 상승 반전. 바닥에서 여기 밑에 찍혀 있죠? 상승 반전. 상승 반전. 이게 딱이다.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상승 반전 하는 거. 그래서 상승 반전 사용하면 여태까지 쭉 하방으로 떨어지다가 오늘 파라볼릭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상승으로 전환되는 요 조건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쓸 일 없어요. VHF인가요? 예, VHF는 채널인데.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요것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거래량 이동평균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까 제가 했던 MACD 그 다음에 요거는 파라볼릭이죠. 예,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렇게 잡아 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 MACD 꼭 필요한, 쓸 수 있는, 그죠? 사용 가능한 MACD 조건식이랑, 그 다음에 파라볼릭 조건식. 파라볼릭은 아까 보셨죠? 점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찍히다가 밑에서 딱 시작하는 거. 반전이죠, 반전. 반전 조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지금 우리 조건 검색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도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도 많이 쓰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쓰기 참 좋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어제 추세 지표 끝났고요. 오늘은 모멘텀 지표로 들어가는데 모멘텀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격도는
이격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 이격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이격도인지. 알아야지 뭐 조건 검색을 만들던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다 보조지표를 갖다가 겹치기를 하고요. 추가인가? 추가군요. 예, 추가. 이격도. 자, 이격도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선이 100이에요. 그쵸?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이격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격도 5, 10, 20, 80. 자, 그런데 이 이격도라는 거는 20선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격도에 요 20선을 갖다가 딱 띄워놓고, 예,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지금 얘의 움직임은 이 중심선과 일치를 할 겁니다. 얘네가 무너지는 선과 얘네들이 만나는 선이 거의 일치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20선이 만나고 여기서 20선이 만나고 여기서 20선이 만나고 얘는 하이트로는 좀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큰 거 한번 볼까요? 국지약품 볼까? 자, 국지약품을 이렇게 보면 얘가 통과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얘가 통과하는 포인트, 20선에서 내려오는 포인트가 딱 맞죠. 올라오면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맞고, 쭉 올라왔다 고점 찍고 맞고.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똑같이 뭐하면 이 21이평선을 갖다가 21이평선을 중심에다 쫙 깔아놓고 중심으로 쭉 펴서 놓고 주가를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선 차트로 만들어 버리면 똑같아져요. 자, 요거를 갖다가 종가 선 차트를 딱 만들어 버리면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의 움직임을 볼 때 이격도라는 거는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12격도 같은 경우는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1이평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격도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기준값 돌파하는 거 뭐 100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20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거예요. 얘네를 갖다가 딱 돌파를 하면 지금 이 차트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딱 찍어보면 자, 오늘 20선 통과하는 종목들이죠. 핑거도 그렇고 뭐 나머지 세종 메디칼도 오늘 20선 통과했고 이게 더 쉽다. 이격도를 100으로 상향 돌파하는 종목 이거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는 21이평선이랑 똑같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1선 보시는 분들은 이격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B 요건 안 쓰는 거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 퍼센트 요건 안 보이고 CCI. 자, CCI도 비슷해요. 자, CCI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CCI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CCI 지표 추가. CCI. 자, CCI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에 있죠. 그죠? 이 기간일 거예요. CCI가. 예, PLD 기간인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늘려서 20으로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 위에 100이 위에 여기랑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CCI는 밑에서 올라와서 이 마이너스 100을 통과를 하면 보는 거고, 위에서 이제 떨어질 때, 요거는 매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포인트 있죠? 밑에서 음에서 양으로 올라오는 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을 갖다가 통과하는 포인트.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마이너스 100을 통과하는 포인트. 여기가 매수 자리란 얘기입니다. 실제 올라오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죠. 매도 자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수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0을 돌파를 할 때, 즉 CCI가 여기를 돌파를 할 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거 같은 경우 자 삼성전자 같은 거 언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이날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죠? 74,400원.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언제 매수하면 되나요?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언제 매수하면 되나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 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기준선 돌파. 어떻게? 기준선 돌파. 자, 나의 시그널 기간은 얼마? 기간은 20으로 잡고 시그널 9. 아, 이건 아니고요. 돌파 이거네요. 자, 기간을 갖다가 20으로 잡고 0선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100선. 마이너스 100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자, 지금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 거래량이 좀 있는 것 보죠. 제이시스 메디컬 오늘 통과했죠. 레이라는 종목도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같은 종목도 올라왔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O는 모르겠고 모멘텀도 잘 모르겠고 모멘텀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심리도는 알겠고, 근데 심리도는 잘 안 쓰니까 빼고. 자,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쓰는 거는 전 잘 모르는 것들은 안 해요. 지금은 솔직히 보조지표는 거의 다 안 써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딱 쓰는 보조지표는 선물에서 이 사드 신호 하나. 선물에서는 사드 신호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로는 지금 20선 하나만 써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를 설명하느냐? 저는 다 아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공부를 해서 이런 것 중에서 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지표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자, 얘네들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음봉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겹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슬로우 K. 지금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주황색 슬로우 K고요. 슬로우 D를 슬로우 K가 뚫고 올라올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죠. 여기가 특히 물 속에서.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 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건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조건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만들고요. 기준선 돌파. 기준선 돌파. 자, 기간을 갖다가 12. 얘 뭐로 돼 있나요, 지금? 1255로 되어 있죠. 그러면 1255 맞아요. 슬로우 K가 슬로우 K를 상향 돌파. 이거는 맞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를 하면 안 돼요. 얘를 갖다 검색하면 종목들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밑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 밑에서 만나네. 이렇게 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위에서 만나도 좋겠다. 그러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준값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기준값 비교. 기준값 범위 이하. 기준값이야. 요거 12호에 슬로우 K가 20 이하. 슬로우 K가 22야. 맞죠? 그죠? 여기서 지금 얘가 올라온 거니까 얘가 지금 슬로우 K예요. 슬로우 K가 22하. 요거를 갖다가 추가를 해놔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당장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종목들은 다 밑에서 이
지금 파란색 밑에서 겹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은 사가지고 그냥 묻어 놓으시면 돼요. 예, 거의 다 이런 거는 사가지고 묻어 놓으시면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올라올 때죠. 지금은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시장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예, 뭐 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할 만한 거 없고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CCI 보조지표, CCI 쓰는 법, 그 다음에 스토캐슬러 조건식까지 해서 쓰는 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배운 것들을 써먹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 났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이제 조건 검색 후반부로 이제 들어갔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pk9.kr이라고 가시면, 예, pk9.kr이라고 가시면, 예, pk9.kr 가시면, 거기에 기초 동영상이 있고요. 그 기초 동영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그걸 공부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요거를 갖다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쉽게 종목을 뽑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를 딱 열고 조건 검색을 보면 여기서 보면 기술적 분석이 있죠.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거. 자, 채널 지표입니다. 채널 지표. 채널 지표는 저희가 보는 게 네 가지가 다 쓰는 거예요. 자,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그죠? 그 다음 밴드위즈는 안 쓰고요.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프라이스 채널인데 프라이스 채널은 잘 안 쓰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엔벨로프랑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해드리고 내일은 이제 피봇이랑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엔벨로프가 뭔지는 알아야죠. 엔벨로프는 영어로 이제 봉투라는 뜻이죠. 봉투라고 하고 엔벨로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띄워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자, 요거는 엔벨로프는 봉차트로 띄우는 게 이뻐요. 그래서 지표 겹치기. 그래서 영어로 엔벨로프 치면 요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요렇게 누르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뒤에 밑에 보면 하단선과 상단선, 저항선, 지지선이 나오죠. 자, 요게 지금 위에 저항선이 이제 조금 두껍게 해보고요. 지지선도 조금만 더 두껍게 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선과 그 다음에 지지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요 사이에서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갑자기 튀어 올라오죠. T 사이언티픽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위지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움직임 나오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이 위를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심선이 20이고 퍼센트가 6%거든요. 그러면 이 6%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20에 10으로 보통 하거든요. 20에 10 정도로 보시면 약간 넓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선은 20선이랑 똑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고, 위에가 10%가 10%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방, 하방으로 움직임 나오니까, 1차적으로 최저점에서 잡으려면 이 하단선을 뚫고 올라오는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선 나오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종목들을 보려면 상단선을 뚫고 가는 걸 보면 되겠죠.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 상단선을 갖다가 뚫는 요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잡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벨로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엔벨로프라는 거를 이용해 기준선 돌파를 보시면 돼요. 자, 기간을 갖다가 아까 20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퍼센트를 10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종가가 어디 상한선 하한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시가가 상향 돌파한다. 이거는 기준선이 어디 얘기하는 거냐, 이 중앙선의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고 기준선을 갖다가 요거 말고 왜 상한선, 하한선, 자, 나오고, 기준선은 중앙선이고요. 기간 내, 기준 내 증거, 추세, 반전. 요거네요, 요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20으로 놓고요. 요거를 갖다가 1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을 갖다가 일봉 추세선이 상승 반전한다. 요거 검색해보면, 오늘 저점에서 상단선을 어잉? 이거 아닌데 왜 없죠? 엔벨로프가 맞는데 기간 내에 이런 거는 안 쓰는 거고요. 종가가 5봉 이내에. 아, 요거 보면 되겠다. 요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기준선 돌파. 거래내 기준선 돌파라고 있는데,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기간 내 거래량 돌파를 아까 20에 10으로 한다고 그랬죠. 20에 10으로 하고, 자, 5봉이나 1봉 이내에 종가가 하한선을 갖다 상향 돌파, 추가, 검색. 자, 이 종목들 한번 보죠. 네, 이거 맞네요.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바닥에서 상한선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얘네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요. 요거를 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예요. 상향선을 상향 돌파. 그러면 이 종목들은 오늘 봉이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겁니다. 강한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한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거를 잡으실 거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오면 상한선을 상향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하한선을 상향 돌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저점에 있는 종목,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하한선에서 상향 돌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러신 분들은 상한선에서 상향 돌파를 보고, 그 다음에 20선 기준은 뭐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똑같으니까 요 엔벨로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면 잘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돌파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엔벨로프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겹치기를 누르세요. 지표 겹치기. 자,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엔벨로프랑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엔벨로프랑 거의 흡사한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얘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벨로프랑 비슷한데 얘가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여기서 급락을 해서 그래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그게 반영이 되는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의 거리 간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표준, 기준을 가지고 얘가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임 나오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1과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예, 기억 잘 해보세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절대값은 같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건데, 표준 편차를 갖다 할 때 보통 그런 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를 없애면 똑같은 가치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얘도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저점을 뚫고 가는 포인트.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요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선은 20선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고, 하나는 상단선으로 넘어가는 거, 예, 최고점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는 아까 엔벨로프를 봤으면 쉽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엔벨로프는 그렇고, 볼린저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여기 있네.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승수는 그냥 20에 2로 놓고요. 종가가 하한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자, 종가가 하한선을 갖다 상향 돌파한다. 이거는 오늘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이에요. 상향선. 그러니까 이 하한선을 뚫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나는 강한 종목을 보고 싶다.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 검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네,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얘는 뭔지, 지어소프트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정상인데. 그죠? 예, 이런 종목들. 가끔 가다가 보면 조건식에 좀 이상한 종목들 뜨는 거 아시죠? 네. 그거는 여러분 조건식이 틀려서가 아니고요. 얘가 가끔 가다 미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상향선을 돌파한다는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니까 좀 손절 잡고 길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온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랑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엔벨로프를 하는데 둘 다 비슷하죠. 예, 둘 다 생긴 게 비슷해서 교육할 때 항상 같이 합니다. 근데 요것도 초보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마 괜찮은 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괜찮은 보조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엔벨로프는 절대값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벨로프는 위아래 수치가 쭉 해서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얘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이죠. 그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로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건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다른 또 보조지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는 주식 습강 지금
조건 검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오늘은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 보조지표를 갖다가 보조지표의 조건식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종목을 잘 캡처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잘 초이스를 할 수 있을런지 종목을 갖다가 고를 때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보조지표들 중에서 제가 많이 쓰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피봇이나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괜찮거든요. 조금 늦긴 한데 완만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봇이랑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봇부터 한번 보죠. 피봇이 뭔지, 피봇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조지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지표가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피봇을 한번 종목, 지표 겹치기, 그 다음에 PI 보트. 피봇을 갖다가 딱 찍어 놓으면 되죠. 자, 피봇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종목 겹치기로 보셔도 되고요. 겹치기로 보셔도 되고, 이게 아니면 지금 겹치기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다시 얘를 갖다가 좀 겹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추가로 해서 피봇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둘 다 가능해요. 응? 추가. 얘는 겹치기만 되나 보네. 얘가 이렇게 안 되는데? 맞나? 겹치기 하면. 똑같네요. 얘는 겹치기만 되나 보네요. 이게 보통 뭘 보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5가지가 있을 겁니다. 피벗 포인트랑 1차 지지, 2차 지지, 1차 저항, 2차 저항. 이거 맞다. 제가 헷갈렸네요. 자, 얘네들을 갖다가 뭘로 보냐면은 1분봉. 원래는 이제 얘가 선물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선물에서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딱 봤을 때 지금 요거를 갖다가 조금 띄워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보이죠. 이 중심선 피벗 포인트를 갖다가 조금 더, 자, 2차 저항을 갖다가 조금 더 두껍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를 조금 더 두껍게 해놓고 2차 지지를 조금 더 두껍게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가 지지선이 되고 이게 지지선이, 오늘 딱 장이 시작되면 시작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심선에서 올라오면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1차 저항, 2차 저항. 그죠?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가 1차 지지, 2차 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지지,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이제 중심. 오늘 시작하는 중심 가격. 여기가 1차 저항, 2차 저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장 시작이 되면서, 자식 시작이 되면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차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선, 즉 피봇의 중심선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선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 1차 저항 뚫고요, 2차 저항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얘가 장이 시작되면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피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마찬가지, 종목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관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BNC 같은 종목도 보면 지금 중심선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요 피봇의 움직임을 보고 대충, 여기가 지금 1차 저항이구나. 여기가 무너지면 더 무너지겠구나. 2차까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 무너지면 2차 저항은 얼마구나. 그거를 갖다가
지지, 2차 지지가 얼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조건식에서 뭐 할 게 있을까? 피봇, 기준선 돌파, 뭐 1차 저항을 돌파한다, 2차 저항을 돌파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요거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조건식으로 해가지고 뭐 종목을 뽑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피벗 분봉, 기준 가격 돌파. 이것도 뭐 분봉으로. 분봉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 이제 피벗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지표, 겹치 휴가, 피벗. 전 안 해봐가지고 헷갈려서. 이거는 못 본다. 이걸 어떻게 보나. 그죠? 이거는 못 봐요. 자, 어쨌든 얘는 그냥 피벗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넘어갈게요.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가 일목균형표는 많이 띄워놓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 멋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이렇게 봉차트를 해놓고 일목균형표를 띄우면 지표, 겹치기죠. 기표 겹치기로 해서 일목균형표를 하면, 자, 일목균형표를 딱 띄워놓으면, 겁나 멋있죠? 그죠? 왠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왠지 있어 보여. 여기다가 지금 기준선, 전환선까지 집어넣으면 왠지 있어 보입니다. 막, 멋있어 보여, 막.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을 하는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려면 이거는 아무것도 매매가 안 된다. 뭐 여기서부터 꺾여 있는 포인트에서 매매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꺾이는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내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pk9.kr 가시면, pk9.kr 가시면 기초 강의에 여기에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라고 특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개를 갖다가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구나. 자, 5개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기준선이랑 전환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선과 전환선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그죠? 선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자, 선행스팬 1 플러스 선행스팬 2. 근데 나머지는 얘네들, 여기 이제 후행스팬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행스팬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얘랑 집어넣거나 얘랑 집어넣거나 후행스팬이랑 선행스팬을 집어넣는다 이러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요거 2개 가지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같이 세트, 그 다음에 후행스팬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로 해서 조건식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자, 2개를 좀 일단 제끼려 볼게요. 자, 기준선과 전환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준선이라는 거는 지금 9일 기준선 26. 그죠? 기준선, 얘는 9일 동안의 최저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그 다음에 기준선이라는 거는 26일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딱 보면,
지금 21선은 좀 빼죠. 21선을 빼고 딱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 라인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번 보면은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가격 변환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9일치 앞으로 이 몇 개예요? 19 여기네요.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자, 가격 변환선을 가지고 보면은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9일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이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요게 바로 기준, 전환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6일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6일, 17, 18, 25, 23, 25, 26.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죠?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같이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11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즉, 기준선을 갖다가 전환선이 뚫을 때 보시면 돼요. 그죠? 기준선을 전환선이 뚫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보고, 이제 보조지표를 보죠. 보조지표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기준선 돌파. 9, 26, 52에서, 예, 일봉이내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황 돌파한다. 요거예요. 이거면 끝나요. 이 조건설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오늘 통과를 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세종 메디칼. 여기서 통과를 했겠죠. 지금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자, 바이오스마트도 여기서 오늘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쵸? 뭐 제노포커스. 깜짝이야. 예, 여기에 제노포커스랑 그 다음에 나라이맨디도 그렇고요. 나라이맨디도 지금 여기 붙었죠. 얘네들이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그 유비커스 홀딩스도 지금 올라왔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다 이제 조건식을 만들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요렇게 하시면 되죠. ETF 스펙, ETN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죠? 예, 1% 이상 잡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거래량을 딱 잡으면 거래량에서 지금 10만 주 요렇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딱 눌러보면 지금 바이오스마트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 요렇게 종목이 뜨면 그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요거 이제 1차적으로 요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준선 전환선을 빼고요. 기준선 전환선을 빼고 여기에 이제 아까 다 빼버렸네. 지표 겹치기. 일목균형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스, 후행스팬 빼세요. 후행스팬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음영에서 보통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운이죠. 이렇게 양운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양운이 만들어지는 이 포인트예요. 음운은 매도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지금 현재 음운이었다가 양운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올라오는 포인트. 오늘 다 빠지는 종목이네요. 차트상으로 보면
예상공 이렇게 올라오는 포인트 있죠. 지금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갖다가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지금 얘네들은 26일선 앞에서 움직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격 변환선 요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 실제 여기가 변환된 포인트가 여기면 여기서부터 26일 전 이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봅시다. 요걸 빼고요. 하나를 이제 더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선행스팬 돌파. 자, 여기서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를 갖다가 돌파한다. 요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검색. 그러면 검색 나온 거는 요 정도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바이오스마트가 여기에 걸렸네요. 바이오스마트가 이제 상승 포인트로 돌아섰다는 얘기겠죠. 그죠? 삼성전자 오늘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움직임 나오는 거고,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도 오늘 붙었죠.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 아, 얘네들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고, 후행스팬은 실제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후행스팬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후행스팬은 실제적으로 후행스팬으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는 이 일목균형표 책을 전부 다 봤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복 가지고는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 그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선과 기준선. 예, 전환선 플러스 기준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거 가지고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건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